반갑습니다. 네. 저랑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필립 코틀러의 리테일 4.0입니다. 필립 코틀러는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를 만든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마켓 3.0, 마켓 4.0이라는 표현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컨설턴트와 함께 리테일 4.0이라는 책을 썼는데, 과연 마켓 4.0,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리테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작년 연말에 나왔고요. 이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꼭 한 권 선정해가지고 저희도 엄마 기계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적합한 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꼭 한 권만 읽으십시오. 이거 한 권은 꼭 읽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강연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글쎄요, 이렇게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한국에서 언더백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제조업과 유통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냐면, 리테일 4.0은 또 어떤 관점인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리테일들이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백화점이 등장을 했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리고 자동화의 혁명에 의해서 쇼핑센터가 등장했고요. 리테일,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전자상거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리테일 4.0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와 탈중개화. 아까 이미지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왕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그림자와 마스터가 있고 그 뒤에 서번트가 섬겨주는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필립 커틀러는 어떤 관점에서 풀어내냐면, 민주화와 탈중개화다. 두 가지가 해결된 것이다. 첫 번째, 고객 권력이 성장한 겁니다. 고객의 권력이 극대화되어서 네가 나한테 맞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 권력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애들 좀 비켜가 되는 거예요. 탈중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어떤 중간 단계의 공간, 시간, 사람을 제외하고 바로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리테일 4.0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금 리테일 4.0 시대에는 OA의 시대로 넘어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어떤 4.0의 스킬들이 적용이 되어야 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승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요, 10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쪽의 세 개는요, 기술적인 측면의 세 가지고요. 뒤쪽의 세 개는 이 개인화 측면에 이렇게 6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말라는요, 아마존고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무인 편의점이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소비자는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자기는 자기 행동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백단에서 기계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소비자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고객의 구매 행동에서 마찰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다음 단계 왔구나가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나의 기술이 상대방이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마찰을 제거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원활하게 하라는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신선식품입니다. 근데 홀푸드마켓과 제휴를 맺었어요. 홀푸드마켓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SSG가 전국에 이렇게 쫙 깔린 상태다. 그러면 이제 고급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선식품 중심의 고급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랑 제휴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홀푸드마켓에 가서 가져올 수 있다거나, 홀푸드마켓에서 검색하고 아마존에서 살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로 매끄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 그래서 피지털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리적인 공간과 디지털의 공간을 옴니 채널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프라인이 편한 사람은 온라인을 서브로 이용하게 해주고, 온라인이 편한 사람은 오프라인을 서브로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점점점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아하, 나는 온라인 중심이다. 그러면 온라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어떤 피지컬이 필요할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경우 피지컬 회사일 거예요. 물리적인 회사일 겁니다. 물리적인 회사인데 물리적인 걸 불편하게 여기는 많은 어떤 소비자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디지털에 네이티브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이 나의 피지컬과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마치
아마존과 홀푸드 마켓이 함께 손을 잡고 소비자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찰을 없애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옴니 채널이다. 옴니버스 하면 뭡니까? 이 바인딩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오프라인 매장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경영 필독서로 선정해서 함께 읽었던 책인데 뭐 그거에 성공한 3, 4년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거에 성공한 지금의 쇼핑몰과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 지금의 쇼핑몰 작년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승부가 나버렸잖아요. 기업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설렁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설렁탕 예를 드는데 설렁탕은 분명히 피지컬이죠. 이 국물을 디지털화 할 수는 없어요. 뭐 글쎄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머리다 붙여가지고 설렁탕 국물을 느끼게 하는 두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 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설렁탕은 내가 국물을 먹어야 되지만 이 피지컬한 것을 디지털한 영역에서 어떻게 옴니 채널화 시켜줄 거냐. 아니 하다못해 블로그를 써서 우리 설렁탕 맛있어요라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가는 것이 원활하게 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온라인상에서는요, 이런 보이지 않게 하고 원활하게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리테일 4.0 이 정보의 과다 시대에서 고객에게 기억되게 만들 거냐? 예, be a destination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고객의 구매 여정이 여기서 끝나야 돼요. 명소가 되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핵심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상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고객 구매에 대한 스토리텔링, 상품을 개발하는 그 연구자들, 그 개별성이 드러나는 연구자들의 스토리텔링. 아, 뭐 이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개발했다. 이 상품은 이런 기능이 있다. 아, 고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고객은 우리는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고객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더라. 스토리텔링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스토리텔링가 없는 것보다 22배 광고 효과가 높다는 통계도 있죠. 그래서 명소가 되라는 이야기는 소비자의 관계를 구축할 때 스토리형으로 관계를 구축하라는 이야기죠. 제가 절대법칙이라는 책이죠. 2년 전에 경영필독서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언드 미디어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소비자들은요, 마케팅, 그 회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메시지보다 나와 같은 입장이 있는 소비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쉽게 말하면 댓글 마케팅이 나오는 이유이죠. 그래서 댓글이 작성된다. 소비자들이 뭔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그 스토리를 내가 줘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 한 줄을 쓰더라도 정말 한 줄 쓰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어야 글을 한 줄, 두 줄이라도 쓸 수 있게 돼요. 바꿔서 말하면 공급자가요, 내가 비즈니스맨이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자 스스로가 향유할 수 있는, 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밈놀이를 할 수 있는 뭔가 스토리를 내가 제공해 주어야 내가 명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맨하탄에 있는 그 837번지에 생겨났죠. 이렇게 힙한 공간이죠. 뭐 서울로 치면 뭐 성수동 뭐 이런 공간이에요. 상대적으로 메인거리는 아니지만 좀 힙한 곳. 거기에 이제 삼성이 2016년도에 삼성 837 센터를 냈죠. 여기는 뭐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삼성이 뭐 수많은 삼성 제품들과 디지털 체험 공간을 제공해 두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게 이제 평판이 어떻게 났냐? 뭐 인스타그램 찍고 뭐 해시태그 걸고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충분했죠. 명소가 됐어요. 젊은이들 중에서 야 거기 가봤어? 여기가 실제로는 뭐 정육점이었다고 그래요. 정육점을 있는 그대로 외관을 그대로 두면서 내부를 개조해서요. 마치 디지털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을 지나가면서 삼성 갤럭시를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 이런 공간이 생기느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만약에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오프라인 공간이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금 지나가면 쇼룸 내지는 큐레이션하는 공간으로 가면 더 좋고, 큐레이션과 어떤 엄마 기계의 역할을 하는 쇼룸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정말 이 공간이 디즈니랜드나 뭐 유니버셜 센터에 온 것처럼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공간들이 그 안에 있는 공간들입니다. 자, 기계 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별화 관련된 측면이에요. 이 개별화 관련된 측면은 넷플릭스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뭐 한국에서 가입자가 뭐 추정하기는 뭐 50만 명 넘었고 100만 명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사를 본 게 엊그제 같습니다만,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OTT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스카이라이프, 뭐 셋톱박스 놓고 하던 시절부터 뭐 다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지금 잘 나가는 영화, 뭐 이번 주에 잘 나간 영화 이렇게 하지는 않고 개별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AI 기능이 작동한 것부터 빅데이터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 서비스가 실제로 구독이 될, 영화가 그 시청이 될 가능성이 80%예요. 추천받은 영화를 실제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더욱더 정교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서비스는 없다. 각자의 서비스가 있을 뿐이다. 고객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객을 맞추는 것이다.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저의 이 리테일 4.0과 너무 잘 연결돼서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 관점은 작은 기업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큐레이션인데 큐레이터가 되란 이야기인데 엄마 기계가 되란 이야기죠. 저는 이제 매장이 물건을 진열해 놓고 그 동선을 따라서 물건 P에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이제 쇼룸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동선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누가 존재하냐? 큐레이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큐레이터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큐레이터가 존재하는 거죠. 이 팀벌랜드 신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등산도 하고 뭐 주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신는 신발로 팀벌랜드를 많이 신는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매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고객이 찾아오면 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서로 상담해요. 그리고 신발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런 공간들을 운영을 해주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판매 사원이 아니라 큐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고객과 함께 당신은 어디 갑니까? 저는 라이딩 합니다.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이런 거 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매장들을 운영해 가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물건은 충분히 온라인에서 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프라인 공간은 고객 스스로가 해시태그 달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 이런 거 했다라고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중심인 데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별화, 큐레이션, 인간 중심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인간 중심의 3대 키워드는 여기는 이제 3S 이야기하는데 서비스, 소셜리티, 그리고 서스테이빌리티. 어떤 그 서비스를 개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것,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룰루레몬, 여러분들 아시죠? 룰루레몬 뭐 좋아하는 분들 꽤 있는데 요즘은 뭐 이 홈 트레이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룰루레몬도 매장을 구성을 할 때 상품군별로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옷을 구성할 때 이렇게 상의, 하의, 외투, 내피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44 사이즈 쪽, 55 사이즈 쪽. 그 다음에 이렇게 키가 이러신 분들 쪽. 그 개인의 맞춤형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 공간에 가면 나에게 맞는 것들이 다 있는 형태로 그렇게 바꿔서 이제 구성을 해내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먼저 경험하고 오프라인으로 오게 하는 거. 룰루레몬의 차별화 전략 아니겠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매장은 물건을 사는 공간이 이미 아니잖아요. 이미 아니고 직영하는 애플 공간은 애플 스토어는 그 매장에서요. 애플의 혁신적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애플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시연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알려주고 때로는 이거 문화센터도 아닌데 교육도 합니다. 이런 공간들로 바뀌어져 있죠. 파타고니아의 서스테이빌리티는 너무너무나 유명해요. 지난번 책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죠. 총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직원들도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라고 그러고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을 승진시켜주고 이런 브랜드이죠.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3대 키워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좋은 서비스를 맞추지 말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을 알아야 그게 맞춤형이 가능하죠. 두 번째, 물건을 파는 공간으로 하지 말고 고객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져 가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환경의 문제와 인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10가지, 앞쪽 전반부에는 이 10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뒤쪽 후반부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가 나옵니다만 10가지 다 말씀드리는 어렵고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앞쪽에는 주로 기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고객이 뭔가 나의 구매 경험에 있어서 인지하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옹호하는 이 5단계에 있어서 중간에 가다가 걸리는 지점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통합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화, 큐레이터, 인간 중심, 즉 엄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리테일 4.0의 10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6가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과 기계의 역할이 함께 만났을 때 리테일이 가능하다. 민주화와 탈중개인화다. 고객을 중심에 놓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좋은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너무나 좋은 컨셉들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H2H의 시대가 되었다.
휴먼 투 휴먼의 시대가 되었다. 사람 대 사람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된다. 두 번째, 경계를 넘어야 된다. 산업의 경계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 산업의 경계는 원래 없었다. 그래서 산업의 경계를 따지지 말고 고객을 중심에다 놓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에 집중하셔라. 마지막 세 번째, 디지털의 답이 있다. 온라인화 하는 것이 답이 있다. 그래서 피지컬이 끝나지 말고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 피지털에 도전을 해보셔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리테일 4.0 한번 책을 읽으시고요. 적용점을 나누시고 다음번에는요. 제가 경영 독서 모임을 줌으로 아마 2월 달에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때 만나면요. 이 책에 대한 적용점을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서머리 해드리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